세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슬라이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세포호흡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음식을 먹어요. 먹었어. 쇠고기를 먹었어. 그럼 쇠고기가 내 몸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몸에서 쓰이는 에너지로서 활용이 될 텐데, 그때 그 에너지로 쓰는 방식이 바로 세포호흡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먹은 그 음식물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앞에 있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탄수화물이라는 거고, 하나는 단백질, 다른 하나는 지방, 이렇게 이제 주로 3대 영양소를 내가 섭취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3대 영양소를 섭취한 것들을 분해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 거대한 분자를 쪼개는 과정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쪼개 나갈 때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요? 자, 단백질이라는 것을 쪼개게 되면 단위체가 뭐예요? 아미노산. 자, 탄수화물, 다당류를 말하는 거예요. 다당류. 우리가 밀가루를 먹었다. 전분이 있겠지. 녹말. 그럼 그것들을 내가 먹으면 소화가 되면 쪼개지죠? 그럼 뭐가 돼요? 단당류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포도당. 자, 그 다음에 지방을 내가 섭취했다. 주로 여기서 말하는 지방은 중성지방이에요. 그래서 그 중성지방을 쪼개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분자와 지방산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이 구조를 잘 기억 안 나더라도 이름들 정도는 알아봅시다. 그래서 단백질이라는 것은 아미노산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아미노산들을 쪼개면, 단백질을 쪼개면 아미노산이 나오는 것이고, 탄수화물 다당류니까 단당류의 형태들이 이제 붙어져 있던 거니까 쪼개면 이제 당이 나오죠. 지방은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까 전에 한번 그랬던 거 생각해 볼게요. 자,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글리세롤 분자, 자, 이렇게 탄소가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이렇게 붙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OH 그룹이 있어가지고 지방산과 연결이 되는 거였어요. 지방산은 팔미트산 또는 뭐 스타일리산 같은 게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이게 지방산이에요. 탄소의 개수가 16개 정도가 된다면, 16개라면 팔미트산. 그래서 이 부분에서 OH 그룹이 있으니까 이 둘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글리세롤이라는 분자가 이 분자고, 이건 이제 탄화수로 이루어져 있는 지방산인데, 세 개가 결합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아래에도요. 이걸 이렇게 쪼개는 거죠. 그죠? 그럼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분자하고 지방산이라는 분자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제 활용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활용한다고 했을 때 어떤 과정이 있는가를 이제 보자는 거지. 자, 단백질은 우리가 크게 얘기를 안 하는데, 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을 탈아미노 과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아미노기를 빼버립니다. 그럼 이제 유기분자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유기분자들은 아미노산의 종류가 20종이나 되죠. 그렇죠? 20개나 되기 때문에 이거를 탈아미노 과정으로 빼고 약간의 변형을 하면 아주 다양한 분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다양한 분자들이 이러한데 중간에 막 삽입되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탄수화물을 이제 보게 되면 탄수화물은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성분을 가져다가 쪼개는 과정이 일어나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해당 과정이라고 부르죠. 해당 과정. 그래서 탄수화물 중에 포도당이 가장 대표적인데 그 포도당을 쪼개게 되면, 즉 해당 과정을 쪼개게 되면 피루보산이라고 하는 분자가 만들어진다. 자, 피루보산이라는 분자는 3탄소화합물입니다. 그러면 포도당을 쪼개면 피루보산 몇 개 만들어지지? 2개죠. 그죠? 이게 3탄소화합물이고 포도당은 6탄소화합물이니까, 여기 있네요. 포도당 6탄소화합물이니까 쪼개면 2개의 분자가 되는 거죠. 자, 그 과정을 우리가 해당 과정이라고 한다. 자,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이 피루보산을 자,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 아래 과정은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자, 여기에 집어넣게 되면 시트레산 회로라고 부르는 과정이 일어난다. 자, 시트레산 회로라고 하는 것은 TCA 회로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구연산 회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크랩스 회로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이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면 이 피루보산이라고 하는 분자가 다 이산화탄소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몇 개가 만들어지지? 피루보산이라면 3개, 포도당이라면 6개가 되겠지. 그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쪼개지니까 결국 이화작용이 일어난 것이라서 에너지를 이제 축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무언가 또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산화적 인산화라는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크게 3단계를 거쳐 가지고 탄수화물이 완전히 분해되면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이름들 알아야지. 해당 과정, 그 다음에 시트산 회로, 산화적 인산화. 단백질을 이용할 때에는 아미노산이 탈아미노 과정, 이게 이제 아미노기니까 탈아미노 과정, 아미노기를 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유기분자가 만들어지면 그러한 유기분자가 해당 과정이나 TCA 회로 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똑같이 겪을 수가 있다. 자, 지방이라는 걸 쓰게 되면, 분자를 쓰게 되면, 자,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분자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해당 과정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렇다고 이제 뭐 해당 과정을 다 거치는 건 아니니까 뭐 해당 과정 거친다라고 표현을 잘 하진 않습니다만 해당 과정의 일부 중간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자, 지방산을 갖다가 쓰게 되면 이게 아세틸코에이가 되는 거예요. 자, 아세틸코에이라고 하는 이 분자는 탄소가 몇 개짜리냐면 탄소가 2개짜리 분자입니다. 우리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8미트산이라고 얘기하면 탄소 몇 개짜리? 16개짜리. 그렇다면 지방산 한 분자, 8미트산 한 분자를 사용하면 아세틸코에이 몇 분자 만들어지는 거예요? 8개죠, 8개. 탄소 2개짜리였으니까. 자, 그래서 이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요 2개씩 붙이거나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지방산을 실제로 만들 때에도 2개씩 붙여서 지방산을 큰 걸 만드는 거고, 지금은 쪼개지는 과정, 이와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2개씩 잘라서 아세틸코에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과정, 탄소 16개짜리를 2개씩 탄소를요, 쪼개가지고 아세틸코에이 8개를 만드는데, 이 과정을 우리는 베타산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산화 과정인데, 뭐, 알파산화 과정, 베타산화 과정 이런 것들이 나눠지거든요. 그때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베타산화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갑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고 있는가, 그 과정이 이름이 뭔가, 요거 정도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좀 나누어서 볼 건데, 단백질은 좀 생략을 할 거예요. 크게 뭐, 우리가 눈여겨볼 게 별로 없거든요.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탄수화물을 가지고 분해하는 과정이 제일 관심이 있고, 출제도 거의 거기서 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산은 어차피 이게 연동이 되는 거니까, 역시 또 크게 뭐 볼 것은 별로 없고. 자, 그래서 요 탄수화물이라는 분자를 요 포당이라는 분자로 쪼갠 다음에 해당 과정 TCA 회로 산화적 인산을 거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게 세포예요. 세포의 안에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뭐라고 하지? 미토콘드리아. 그죠? 자,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소기관이에요. 세포 안에 당연히 들어있죠. 자, 세포에 있는 용액. 이러한 소기관의 바깥쪽에 있는 이런 용액들을 우리는 세포질이라고 부르죠. 세포질, 사이토졸, 세포질, 시토졸 이렇게. 예. 자, 이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이 반응입니다.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이 반응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 일어나는 반응은 이 반응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퀴즈 내볼까? 여러분, 원핵세포라고 하는 것은 해당 과정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날까요? 원핵세포. 네? 원핵세포.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원핵세포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있고 그 안에 용액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원핵세포도 그 안쪽은 세포질이죠? 그죠? 세포질. 그래서 걔가 뭐예요? 해당 과정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세포 내 공생이라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생물이, 외부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였습니까? 이 미토콘드리아였거든요. 미토콘드리아는
외부에 있었던 미생물이, 호기성 미생물이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얘가 어떠한 기능을 더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능이죠? 해당 과정을 일어나는 과정을 이어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이었던 거지. 그래서 단순한 원해세포는 뭡니까? 단순한 원해세포는 해당 과정만 가지고 있는데, 진해세포가 되면서 더 발달해 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러한 과정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이 내용만 들어봐도 해당 과정만 돌아가는 케이스하고요. 해당 과정과 TCA로 산화적인 데 돌아가는 케이스, 누가 더 효율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예, 그게 다 돌아가는 게 효율성이 높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포드당 한 문자를 이용해가지고 해당 과정만 돌려서 ATP를 만든다? 2개 만듭니다. 2개. 그것도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야, 2개나 만들었어? 훌륭하다. 예?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와가지고 아래 과정들을 하게 됐거든요. 시트르 회로와 산화적인사를 같이 돌리게 됐거든요. 자, 놀라지 마세요. 자, 한 문자를 가지고, 예? 무려 38개까지 ATP를 만드는 겁니다. 공생시켜줄만 하죠. 야, 내 몸에 좀 갖고 살자. 할만한 거죠. 그죠? 그렇게 아주 효율적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해가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우리가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자,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잠깐 보시면, 자, 이것은 이제 해당 과정이라는 과정이 포당을 쪼개는 거다. 자, 포당은 탄소가 6개짜리 분자니까 필요부단 탄소가 3개짜리 분자 2개로 쪼갰겠죠. 그죠? 자, 이걸 이제 해당 과정. 지금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세포, 질에서 일어난다. AT 만든대요. 몇 개 만들어요? 2개. 딸랑 2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원해세포라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진핵세포들은 어떻게 한다? 미토콘드리아라는 세균을 고용을 했죠. 그래서 야, 너 일 더 해라 하고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세틸코에이라는 물질을 만든 다음에 요 시트른 회로가 들어가요. 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피루부산이라는 것부터 이렇게 아세틸코에이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회로가 좀 있다 보면 있을 거거든요. 여기까지를 전체를 시트르산 회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요 아세틸코에이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시트르산 회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교재도 보면 어떻게 있어요? 네, 이 과정은 피루부산 하나로 따로 빼놨죠. 그리고 이 아세틸코에이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시트르산 회로라고 지금 해놨죠. 명명을요. 그것처럼 우리 기출문제들은 아세틸코에이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 요 과정만을 시트르산 회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좀 정의는 정확하게 해놔야 되니까. 자, 그 다음 이 시트르산 회로를 이제 거치게 되면 뭘 만드냐? 자, 여기 ATP라는 분자도 만들어내긴 합니다만, 자, 이 ATP라는 분자 기껏 해봐야 시트르산 회로에서 하나 만듭니다. 필요부산 몇 개? 포당이 한 분자일 때 필요부산 몇 개? 2개. 그러면 시트르산 회로를 거쳤을 때 ATP는 2개가 되겠죠. 그죠? 아직까지는 ATP가 합쳐봐야 4개. 자, 그런데 산화적인산화를 이제 거치게 되면, 산화적인산화는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분자가 있어요. NADH라는 분자. 시트산에서 만들어내는 분자가 있어요. FADH2, NADH라는 분자. 자, 이건 뭐냐면, 이 분자들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좀 잘 보세요. 뭔가 본 것 같은 느낌? 자, 아데닌이라는 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리보스 구조, 오탄당이 있고, 여기 인상기가 붙어 있죠? 그죠? ATP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에너지 분자의 한 종류인데, 위에 보면은 붙어 있는 형태가 약간 또 뭔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마치 이제, ATP라는 분자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뭔가가 ATP 만드는 것처럼 또 하나 붙어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는 니코티나마이드라는 분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이제 N자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NAD 이렇게 이제 표현했죠. 그죠? FADH도 역시 비슷한 분자일 거고, 그래서 얘도 역시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자인데, 이 분자들이 ATP를 만드는데 활용이 됩니다. 어디에서? 산화적 인산화라는 단계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ATP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 ATP의 개수가 무려 34개. 그래서 총 합치면
38개까지 ATP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끔 바뀐 겁니다. 근육에서는 이 ATP가 32개로 줍니다. 원래 34개인데 32개로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에서는 ATP가 36개 만드는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보니까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는 용어가 있고요. 산화적 인산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 적었는데 이런 표현이 더 좋습니다. 화학 삼투적 인산화. 자, 인산화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냥 쉽게 ATP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ATP를 만들 때 기질 수준에서 substrate 레벨에서 그 수준에서 만드는 인산화, ATP 만드는 과정, 기질 수준 인산화. 화학산소 인산화, 인산화는 ATP를 만드는 과정. 자, ATP 만들 때 화학물질을 마치 상투현상처럼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처럼 이제 활용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화학삼투 인산화에 의해서 ATP를 만든다. 자, 기질 수준 인산화하는 것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게 이제 기질 수준 인산화죠. 그림 이제 9-7 보시면. 자, 인산화 과정을 일으키는데, 자, 여기 효소가 있고요. 상대방 기질이 있죠. 그죠? 자, 이 기질에 인산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기질에 있는 인산기를 떨어뜨려가지고요. ADP라는 분자에 붙입니다. 그러면 ATP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ATP를 만드는 과정, 인산화 과정이 기질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이 바로 기질 수준의 인산화입니다. 오케이? 네. 자, 어떻게 한다고요? 기질에 붙어있는 인산기를 ADP에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기질 수준의 인산화. 자, 이러한 현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해당 과정과 시트레논 회로에서 일어나는 거죠. 둘 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ATP는 둘 다 기질 수준의 인산화 과정으로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효소가 기질에 있는 인산기를 떨어뜨려서 ADP를 만드는 거지. 그죠? 이건 방식이에요. 방식이 이렇게 다르다. 자, 이번에는 화학삼투 인산화. 요거 끝에 있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건 이제 그림 좀 뒤에 있습니다. 9-14. 자, 이게 바로 화학삼투 인산화입니다. 전혀 다르죠, 그림이요? 그림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이런 방식을 화학삼투적 인산화를 부른다. 자, 화학삼투적 인산화는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막이 있죠? 막을 사이에 두고 H 플러스의 농도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지금 바깥쪽의 농도가 높습니다. H 플러스, 하얀색 애들, H 플러스, 양성자, 이런 애들이 바깥쪽의 농도가 좀 높습니다. 위에가. 그 다음에 이 안쪽이 좀 뭡니까? H 플러스 농도가 낮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가 있냐면, 고정자, 회전자라는 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죠? 얘네가 H 플러스의 채널처럼 작용하는 겁니다. H 플러스 채널. 그럼 좀 채널이라는 게 뭐였죠? 채널은 어떤 통로라고 그랬습니다. 막을 사이에 두고 문이 있어서 열리는 그런 거였어요. 그죠? 근데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마치 그와 같다. 이건 문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자, 어떻게 돼요? H 플러스 여기 농도가 높으면 일로 내려와서요. 회전자 빙그로 돌아가지고요.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위에 농도가 높으면 내려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채널과 같다고 얘기한 것은 농도 구비 현상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H 플러스가 여기도 농도가 1인데 어떤 수치 1인데 여기도 1이라고 하면 같다고 한다면 이동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해가요? 그래서 마치 제가 채널 같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역으로 가능할까? 여기가 농도가 높고 여기가 낮으면 역으로 할까? 제가 채널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죠. 가능한데 요 밑에 요 달리는 거 보이죠? 요게 없어야 돼요.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험 이제 심화 과정 가면 제가 거기까지도 강의를 다 할게요. 일단은 채널이고 농도가 높은 데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까지는 확실하게 알아놓읍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할 때 회전자가 돈단 말이에요. 이 도는 힘을 이용해가지고, 자, 보세요. ATP와 PI라는 분자를 합쳐서 ATP를 만듭니다. 그럼 마치 이 H 플러스가 물처럼 쓰였다. 그래서 화학 삼투적
그 다음에 인산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앞에 보셨던 그림은 ADP에 기질에 있는 인산기를 떨어뜨려가지고 붙였죠? 여기에 있는 이 인산기는, PI로 적어놓은 이 인산기는 무기인산입니다. 무기인산. 그래서 말 그대로 인산기 자체가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인산이잖아요. 그죠? 생체 내에서는 이 H2, EH가 떠나가니까 이렇게 되죠. 이게 인산입니다. 그죠? 우리 구조식도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수리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붙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것이, 요게 이제 인산이죠. 요거, 마이너스 하나 있는 것은 또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고, H 플러스가. 뭐 이런 상황인데, 요런 게 이제 떠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런 녀석이, 요 ADP라는 분자에 또 붙는 거죠. 오케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질에 붙어 있는 거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물 속에 떠돌아다니는 인산기 자체를 붙인다는 겁니다. 이해가죠? 이걸 이제 우리가 화학 삼투적 인산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러한 화학 삼투적 인산화에 의해서 ATP를 만드는 과정은 여기에 있죠. 그죠? 이 단계에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큰 눈을 뜨고 보시면, 야, 여러분 보세요.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 과정을 뭐로 쪼개놨냐면 전자전달과 화학 삼투 해놨죠. 여기 또 제대로 해놨네. 자, 그래서 이 전자전달이라고 하는 단계에 의해서 H 플러스의 농도 기울기가 생깁니다. 아까 보셨던 그림 위에 H 플러스가 많고 아래는 적은 그 일이 얘에 의해 생깁니다. 그러면 얘와 함께 짝 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요게 화학 삼투. 그래서 화학 삼투 현상에 의해서 ATP를 만드는 겁니다. 둘은 같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ATP를 만드는 과정을 제가 화학 삼투적 인산화에서 만든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물론 뭐 산화적 인산화에서 만든다라고 표현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대개는 이제 화학 삼투적 인산화를 만든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이제는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탄수화물이라는 분자를 가져와서 얘를 쪼개는 과정이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그걸 우리가 해당 과정이라고 불렀어요. 해당 과정. 그래서 당을 쪼개니까요. 자, 그 과정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자, 이 안에는 사실은 여러 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볼까요, 여러분? 169페이지예요. 우리 169페이지의 교재를 보시면 그게 바로 해당 과정의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머리 아프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갔을 때 외우고 싶으시면 나중에 외우십시오. 예? 지금 뭐 봐봐야 머리가 아프고 뭐가 오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어떤 화학 반응들을 막 공부하다 보면 여기에 적혀 있는 많은 분자들의 이름이 계속 노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외우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처음부터 이걸 초장부터 이거 왜 하지? 이러고 하면은 아유 진짜 내가 왜 이걸 왜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알아놓으시고 뒤에 가면 갈수록 이제 조금씩 듣다 보면 하나하나씩 조금씩 암기가 돼요. 자, 일단 전체적인 과정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자, 해당 과정을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에너지 투자기, 에너지 회수기. 자, 보니까요. ATP가 사용됨. 자, 해당 과정이란 걸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ATP 2개. 근데 여기서 오히려 ATP가 2개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히려. 이거를 왜 하고 있지? 이거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네. 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회수기 ATP를 4개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네트 값으로 계산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ATP가 2개라고 표현한 겁니다. 제가 이제 계산된 값은 4개 생성해가지고 2개를 쓴 거를 포함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2개 만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이거 왜 쓰였을까를 제가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우리 교재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알고 가면 좋으니까, 또. 자, 세포가 있습니다.
자, 이 세포가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야, 나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밖에 포당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는 겁니다. 야, 이 포당 난 먹어야겠는데. 예? 이걸 싹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 포당 가지고 들어오는 방식 우리가 배웠어요. 어떻게 가지고 들어왔지? 네? 동물 세포라면 Na 플러스 이온과 포당을 공동성으로 많이 갖고 들어왔고요. 미생물이라면 H 플러스와 함께 설탕이라든지 또는 포당을 갖고 들어오는 수용체를 통해서 갖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포당의 농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포당을 일단은 세포는 가지고 옵니다. 야, 이거 에너지 분자니까 내가 주변에 흡수할 수 있을 만큼 다 흡수해야지. 그래서 2차 능동성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Na 플러스 이온이라는 거 들어갈 때 H 플러스를 같이 갖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동물 세포라면. 그래서 포당을 일단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포당은 항상 세포 안에 고농도인 거예요. 이해가죠? 단점이 있는데 저 포당이라는 분자가 친수성이긴 합니다만 세포막을 어느 정도 통과합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통해서 그냥 바로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포당이라는 분자가 약간의 투과성이 있거든요. 세포 입장에서는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야, 이 포당이 들어왔을 때 저에서 고로 이동시키는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무조건 포당을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 자, 포당에다가 포당 탄소 6개짜리라고 그랬죠. 그죠? 6번째 탄소라는 것에다가 인산기를 붙이는 겁니다. 이 포당 가져다 딱 붙이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요? 그러면 이 인산기가 붙게 되면 이건 마이너스 전할 띄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음전할 띄고 있으면 막을 통과하기 어렵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뭐요? 다 보관하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포당에 인산기를 붙였잖아요. 어떻게 붙였을까요? ATP라는 분자가 딱 소모되면서 ADP가 되고 인산기가 여기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왜 투자하고 있어요? 내가 읽기 싫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 과정이라는 과정에서 ATP를 지금 왜 굳이 쓰고 있을까? 포당 읽기 싫어서. 세포가 보관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효소가 헥소카이네이즈라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헥소카이네이즈 효소가 지금 이렇게 인산기를 포당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포당 유기산이 있어. 그죠? 자, 얘를 이제 내가 해당 과정이라는 걸 돌려가지고, 계속 돌려가지고요,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쓸까? 아니면, 이왕 많은 김에, 뭐 다 쓸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저장을 할까? 결정을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포당 유기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저장 쪽으로 갈 수도 있어. 자, 우리 동물이 저장하는 형태, 이름 뭐예요? 포당을 저장형 다당류로 보관한다. 동물이 보관하는 형태? 글리코겐. 주로 저장형 다당류. 그래서 그 포당들을 이렇게 쭉쭉쭉 합쳐가지고 뭐예요? 글리코겐을 만든다. 그래서 글리코겐 가인산분해 요소에 의해서 이렇게 또는 역으로 가능하다. 자, 그런데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쓴다고 했을 때, 자, 또 역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반응이 하나 있어요. 가역적 반응, 과당, 유기인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해당 과정 다음 단계 넘기려고. 자, 여기까지는 요 앞에 있는 요 단계, 이렇게 세 단계는 일단 포당 유기인산 만들어 놓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반응들이에요. 저장한다, 저장하지 않는다. 요거도 왔다 갔다. 오케이? 자, 근데 2단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야, 이제는 진짜 에너지 만들어야 돼. 해당 과정 돌리자. 끝까지 돌리자. 라고 했을 때는 다음 단계로 확 넘어가는 과정에서 인산기를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에너지가 높은 문자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산기를 더 붙여서 에너지의 준위를 높이게 되면 그 다음 과정이라는 것이 순차적으로 쫙쫙쫙 일어날 수 있어. 자, 과당도 6탄소 화합물이에요. 그죠? 이번에는 1번 탄소와 6번 탄소. 6번 탄소 원래 붙어 있었고, 여기에 인산기를 붙이니까 이 인산. 오케이? 그럼 여기에 이제 효소가 있겠지? 효소의 이름이, 얘는 우리가 좀 알아놓을까요? 인산과당, 인산화효소.
그래서 제가 회당 과정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다 외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이거는 되게 중요한 반응이니까 한번 다 적어봤거든요. 그 뒤에 것들도 여러분이 나중에는 암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물론 출제 가능성은 거의 바닥이지만. 근데 이 파트는 물질들의 이름을 가끔 적어주면서 논의를 할 때가 꽤 있거든요. 문제에서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점점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이제 암기가 될 테니까 조금씩 이제 익숙해져 갑시다. 자, 그래서 이 인산과당 인산효소라는 효소에 의해서 요 과당 6인산이 과당 162인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과정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해당 과정을 일으키는 반응에서 비가역적 반응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라고 표현하면 요거죠. 인산과당 인산화효소에 의해서 넘어가는 과정. 이 과정은 갖고 들어와서 보관하겠다는 전략이니까 해당 과정에서의 비가역적 과정을 표현하지 않고 요게 이제 비가역적 과정이죠. 비가역적이라는 것은 가역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가역이에요. 이런 건 가역적이죠. 그죠? 이건 뭐예요? 넘어가면 다음 단계로 그냥 훅쭉 가버리는 거니까 비가역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ATP를 몇 개 소모한 거예요? 2개를 소모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과정에서 피르부산을 만드는 과정을 쭉 가게 되면 ATP를 4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이해가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보셨을 때, 자, 요 슬라이드. 자, 해당 과정이랑 과정을 쭉 돌렸을 때, 우리가 뭐가 만들어질 수용적으로 이제 봐야 되거든요. 포당이라는 분자는 쪼갰어. 자, 2개의 피르부산. 그 다음에 2개의 ATP. 그 다음 뭐요? 2개의 NADH. NADH라는 분자가 에너지가 되게 높은 분자인데, 이 분자도 2개나 만들었네요. 자, 여기 내용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ENADH 더하기 EH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H 플러스라는 이 분자가 NADH라는 분자에 이게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고 붙었다 떨어졌다 반복하니까 따로 뺐어요. 옛날에는 NADH2 이렇게 적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H가 어차피 2개가 붙을 수도 있다는 표현으로. 근데 요즘은 거의 그렇게 안 적고 다 이렇게 적습니다. 시험 문제도 NADH가 몇 개 만들었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H 플러스가 있다라는 사실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NADH 더하기 H 플러스. 외우기는 쉬운 게 다 2개씩인데요. 그렇죠. 다 2개씩이에요. 해당 과정을 거치게 되면 피르부산 2개 만든다. 이거는 외울 수가 있어요. 피르부산이 삼탄소화합물이고 2개 만들어진 거니까 나머지 다 2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르부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어요. 해당 과정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요거는 언급 거의 안 합니다만 피르부산 산화 과정이라는 게 이제 일어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피르부산인데 요 피르부산이 보시면은 들어와 가지고요. 아세틸코에를 만드는 거야. 어디로 들어왔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그죠? 미토콘드리아 안쪽에 쓱 지나갈 때 내막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세틸코에라는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요 위에 부분에 있는 요 녀석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로 빠져나갔죠? 그죠? 항상 탄소가 빠져나갈 때는 이산화탄소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과정에서 여기 코에이라는 분자가 붙고요. NADH라는 문제도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특성이 이제 있죠. 그죠? 자, 그럼 그 다음 이제 시트르산 회로. 복잡하다. 그죠? 자, 이 과정 또 언젠가는 여러분이 다 외우게 됩니다. 이거는 외워야 되는 회로기도 하니까.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자, 옥살로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녀석이 몇 탄소 화합물인가 잘 보세요. 탄소 몇 개? 세 보세요. 탄소 몇 개? 4개. 옥살로 아세트산. 아세트산은 여러분 식초, 초산이에요. 옥살 초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몇 탄소 화합물? 4탄소 화합물. 외웁시다. 옥살 초산은 4탄소 화합물. 옥살 초산은 4탄소 화합물. 4글자니까 4탄소 화합물. 자, 그럼 그 옥살 초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세틸코에가 만납니다. 아세틸코에는 몇 탄소 화합물? 2탄소 화합물. 합하면 몇 탄소 화합물? 6탄소 화합물. 이런 뭐예요? 시트르산. 이건 외웁시다.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오늘은 이거 외웁시다. 아시겠죠? 옥살로 아세트산이 4탄소 화합물. 오케이? 아세틸코에 몇 탄소 화합물? 2탄소 화합물. 그래서 만들어지는 산물이 뭐예요? 시트르산.
그래서 회로의 이름이 시트르산 회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쭉 거쳐갖고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6탄소화합물인 시트르산이 4탄소화합물인 옥살수산이 다시 되는 거니까 이산화탄소가 몇 분자 빠져나가요? 2개가 빠져나갔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세틸코에이에 들어있었던 탄소가 2개짜리인데 이게 그냥 빠져나간 거라고 생각하면 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잠깐 눈여겨보시면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이 빨간색의 탄소가 지금 있어요. 아세틸코에이에 있는 것은요. 옥살수산에 있는 것은 파란색의 탄소로 좀 표현되거나 까만색의 탄소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 빠져나가는 이산화탄소를 가만히 보시면 여기 이산화탄소 빠져나가는 게 2개가 보이실 텐데 둘 다 파란색으로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아세틸코에이에 있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세틸코에이에 있는 탄소가 빠져나간 게 아니라 옥살수산에 있는 탄소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분자의 어떤 구조의 변화를 겪으면서 다시 옥살수산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렇죠? 하지만 표현을 아세틸코에이에 있는 탄소가 산화되면서 즉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케이? 딱 집어서 얘기하지 않는 이상. 자,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시트르산이라고 하는 것이 알파케토글루탄산이 됩니다. 요게 5탄소 화합물. 그러면서 이산탄소가 빠져나가고 NADH가 만들어지죠. 이게 이산탄소가 빠져나가면 항상 NADH가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앞에서도 그랬어요.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이가 될 때,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 NADH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알파케토글루탄산이라는 것은 5탄소 화합물, 숙신일코에는 4탄소 화합물. 역시 4탄소 화합물 만들어지니까 이산화탄소가 하나 빠져나가고 그 과정에서 역시 또 NADH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숙신일코에는 숙진산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ATP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GTP라는 것이 기질이에요. 얘가 가지고 있던 인산기를 떨어뜨려가지고 ATP를 만들기 때문에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여기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숙신산이라는 것이 푸마르산이 될 때 FADH2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말산 만들어지고, 말산이 옥살수산이 될 때 역시 NADH가 충분히 만들어지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몇 번 이제 그리다 보면 추후에는 이제 암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당장 다 외우긴 힘드니까 우리가 단계적으로 좀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분을 암기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해 볼까요? 자, 피루부산부터 해볼까요? 피루부산부터. 자, 피루부산이 다 어떻게 보면 이산화탄소로 쪼개져 나간 것 같죠?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몇 개 만들어졌지? 이렇게 3개. 피루부산부터 생각해 본다면 NADH는 4개. 그죠? NADH는 여기 뒤에 이렇게 더 붙일 수도 있어요. 자, FADH2는 이렇게 1개. 자, ATP는 1개.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그 피루부산부터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요? 산화적 인산화.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자, 얘도 지금 미토콘드리아에 일어난 과정이에요. 미토콘드리아 안쪽에 있는 공간에서 일어났어요. 자, 이번에는 산화적 인산화 보겠습니다. 자, 산화적 인산화의 과정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자, 여기 어떻게 확대했나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미토콘드리아가 있고요. 미토콘드리아는 막이 지금 2겹이죠. 내막과 외막. 자, 9-15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내막이라고 하는 것과 요 사이에 있는 공간. 자, 이거 색깔 칠한 거 잘 보세요. 요거 무슨 색이에요? 주황색. 요거 내막과 외막 사이에 있는 공간. 오케이? 여기 안쪽에 노란색, 밑에 그랬죠, 그죠? 요 완전 안쪽에 있는 공간. 그래서, 이게 지금 내막입니다. 그죠? 내막. 그죠? 내막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시트르산회로를 거쳤을 때, 뭐가 만들었다고요?
이런 것들. 그죠? 자, CO2라는 분자는 필요 없어요. 밖으로 내버려. 확산으로 퍼져나갈 거야. 쫙. 얘는 이제 없앴어요. 그죠? 그 다음 밑에 뭐가 남죠? NADH, FADH2, ATP. 자, ATP는 쓰면 돼. 이건 이제 최종적인 어떻게 보면 물질이니까. 이건 쓰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이제 문제네. NADH와 FADH2. 요 두 개를 활용하는 겁니다. 산화적 인산화는 요 두 개를 활용하는 겁니다. 얘네 두 개를 활용해가지고 ATP를 더 만들어내는 거지.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전자전달계 시스템이 이렇게 해요. 전자전달계. 전자전달계는 뭐 한다고 그랬지? H 플러스의 농도 기울기를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자전달계라는 애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그림 보시면 H 플러스를 위로 올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H 플러스의 농도 기울기를 만드는 게 전자전달계.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애를 보게 되면 이건 뭐예요? 화학 삼투. 화학 삼투라는 것은 H 플러스의 농도 기울기가 만들어진 이후에 H 플러스가 이동을 할 때 ATP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화학 삼투적 인산화죠. 이 둘은 짝 물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커플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커플링. 짝이 물려 있다. 커플이다. 짝이 안 물리면 빗짝 물림, 짝 풀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때는 ATP가 안 만들어지죠. 자, 전자전달계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H 플러스 농도 기울기가 사라져 버리죠. 고농도, 저농도 이게 사라지죠. 그럼 얘가 작동합니까? 안 하죠. ATP를 못 만드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전자전달계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더 약간 자세하게 보면, 자, 전자전달계에서 NADH라는 분자와 FADH2라는 이 분자가 전자를 전달하는 고에너지 분자예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자. 그래서 그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자가 전자를 내놓으면서 에너지 준위를 자기 스스로 떨어뜨리죠. 우리가 많은 물질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정화되고 싶어해 라는 거죠. 많은 물질들이 안정화되고 싶어해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 고에너지 상태와 저에너지 상태가 있을 때 어느 상태를 가길 선호해? 라고 물어보면 항상 저에너지 상태를 가길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뭐 자연계의 법칙이니까 왜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대요. 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에너지 상태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NADH라는 분자는 H 플러스 제가 받아가지고요. 에너지가 높아지면 자기 스스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전자를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FADH라는 분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림을 표현한 것이 앞에 있는 이 그림인데 이게 바로 전자전달계만을 지금 뽑아놓은 그림이거든요. 어디에 있다고요?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 내막에 있는 애들인데 얘들이 에너지 준위가 이와 같습니다. 자, Y축을 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유에너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잠재적인 에너지, 자유에너지를 상대값으로 사실은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에너지 중에 누가 제일 높아요? NADH. 그래서 얘가 자신의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자기는 안정화된 상태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딱 전달하죠.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성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이 계속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자기는 안정화되려고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전자를 누가 받았죠? 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산소가 받았습니다. 산소가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의 분자 중에 하나거든요. 얘가 전자를 싹 받는 거예요. 전자를 받아요. 전자에 대한 친화도가 세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자를 받게 되면 그 주변에 있었던 H 플러스가 결합하기 때문에 물이 된다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렇죠? 자, 이 과정이 이러한다. 자, 하나하나 이름들을 다 외울 필요는 당장엔 없을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도 등장한 일은 사실상 없으니까. 근데 몇 번 복합체라는 표현은 알아야 됩니다. 자, 앞에 보시면 여기 1번이라고 로마자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2번 보이시죠? 3번, 4번. 그래서 몇몇 분자들이 합쳐져 있는 복합체라는 게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자, 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잘 보셔야 돼요. NADH라는 분자가 전자를 전달하면 1번 복합체를 통해서 몇 번? 3번으로 갑니다. 2번 아닙니다. 3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산소. FADH2가 전자를 전달하면 자 2번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몇 번? 공통적으로 3번, 4번, 그 다음에 산소.
그리고 물이 되죠. 그죠? 그래서, 복합체 몇 번을 따라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림 똑같죠? 자, 보세요. 여기 1번 복합체 있고, 3번 복합체 있고, 4번 복합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NADH가 주는 전자가, 자, 이거 노란색인데, 따라가 보시면, 이렇게 하죠. 1번, 3번, 4번. 그래서 산소가 전자를 받으면 물이 되죠. 자, FADH2라는 것은 전자를 전달하면, 어디로 갑니까? 2번, 3번, 4번, 산소. 오케이? 자, 이때, H 플러스를 펌프질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애들은 누구냐면 1번, 3번, 4번이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 능력이 1번, 3번, 4번에 있습니다. 그러면 H 플러스를 펌프질을 할 때 NADH로부터 전자가 전달된 케이스와 FADH로부터 전자가 전달된 케이스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펌프질 잘 돼요? 당연히 NADH죠. 그렇죠? 즉 H 플러스의 농도 균기가 더 잘 형성되는 것은 NADH에서 됐을 때 그렇습니다. 둘 다 만들긴 하는데 굳이 따져본다면 NADH가 더 H 플러스의 농도 균기를 잘 만듭니다.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H 플러스 농도 균기에 의해서 ATP를 만드는 건데 그렇다면 NADH를 사용했을 때 하고요. FADH를 사용했을 때 누가 더 ATP를 많이 만들까요? 당연히 NADH를 사용했을 때 더 ATP가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개수를 따져본다면 ATP가 NADH에서는 3개 만들어지는데 FADH에서는 2개 만들어집니다. 실제 값으로는 좀 더 떨어져요. 2.5개, 1.5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제 최대값 생각해보면 3개, 2개. 어떻게 보면 3개의 복합체가 H 플러스를 펌프질한다. 2개의 복합체가 H 플러스를 펌프질한다. 그럼 3개가 2개가 되겠구나 라는 것이 좀 감이 오죠. 그죠? 이게 뭐다? 산화적 인산화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포당 한 분자를 이용해가지고요.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다 본 거예요, 지금요. 자, 여기 봅시다. 제가 아까 개수막 말해줬던 거 있잖아요. 해당 과정. 포당을 필요부산 2개로 쪼개. ATP가 2개 만들어야죠. 기질 수준 인산화에 의해서. 그 다음에 피루부산 산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시트레산 회로가 들어가죠. 시트레산 회로에서는 ATP가 1개 만들어졌죠. 근데 피루부산이 2개니까 아이소코이 2개니까 요거 2개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과정이 만들어진 NADH라는 분자를 제공을 하죠. 몇 개 만드는 거 볼까? 피루부산 산화가 될 때 NADH가 2개, 그 다음에 NADH가 또 여기 6개. 이건 시트레산 회로에서 만들어진 6개. 그 다음에 FADH2가 2개. 그죠? 위에 보세요. 해당 과정을 통해서 NADH가 만들어졌죠? 얘도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으면 역시 전자들에게 전자를 공급할 수 있는 애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직접 통과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자를 전달함으로써 이용이 돼요. 그러니까 NADH의 전자를 이 안쪽에 있는 NAD 플러스에게 전달하면 NADH가 되겠죠. 그런데 근육에서는 FADH2에 전달하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요, 간에서는요, NADH가 만들어진 게 특징인데 이게 근육에서는 FADH2가 만들어진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개수를 봤을 때 이렇죠. 간에서는요, NADH라는 분자가 2개, 여기 2개, 여기 6개니까 총 10개죠. 그죠? 그리고 FADH2가 2개. 즉, 간에서는 NADH가 10분자, FADH2가 2분자예요. 근데 근육에서는 이게 변형이 됐으니까, 이걸로 변형됐으니까, NADH라는 분자는 8분자, FADH2라는 분자는 4분자가 만들어지는 게 특징인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화적 인산화가 돌아가죠? 산화적 인산화가 돌아가게 되면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서는 NADH라는 분자는 ATP를 최대 3개를 만들 수 있었죠. 그렇죠? 3개. 그러면 간 생각해 볼까요? 간은 NADH가 10개였으니까 3 곱하기 10, 30개.
FADH2라는 문자는 ATP가 2개라고 그랬죠? 최대값. 그러면 2개니까 2 곱하기 2는 4개. 그래서 총 34개까지 ATP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34개까지 ATP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건 어디서? 간에서. 그럼 근육을 얘기해볼까? 근육? 자, 근육은 NADH2가 어떻게 되죠? 요게 된 게 아니라 요걸 냈으니까 NADH라는 분자는 요거하고 요거만 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8개. 그럼 24개. 그 다음에 요거 2개다 요거 2개 더하니까 4개. 각각 2개씩 만들 수 있으니까 4 곱하기는 8. 합하면은 32. 그죠? 그래서 ATP를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값이 근육에서는 32개, 간에서는 34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까지 우리가 끝났는데 우리 교재를 보니까 여기에 엉뚱한 개수가 있어요. 26개? 28개? 이건 또 뭐야? 그죠? 갑자기 숫자가 줄었지? 그죠? 요 얘기가 나오네. 그죠? 자, 이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왜 줄었는지를 얘기할게요. 자, 세포 호흡을 통해 가지고요. 최대 36개 또는 38개의 ATP가 생성이 가능하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실제로 이제 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30개에서 32개의 ATP를 생성하는 것이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기 그림 가볼게요. 여기, 그림. 여기. 자, 실제로는, 최대값으로는요,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32개 합하면 36개잖아요. 그죠? 또는 간에서는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34개 하면은 38개잖아요. 그죠? 최대값은 이건데, 실제로는 지금 보면 여기가 좀 숫자 줄었거든요? 그죠?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2개, 2개, 26개면 30개. 2개, 2개, 28개면 32개죠? 그래서 여기 실제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왜 이게 준 거냐? 그걸 얘기를 할게요. 자, 미토콘드리아 여기 뭐가 있었어요? 내막이 있었고, 자, 전자전달기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H 플러스를 펌프질 한단 말이에요. 막강 공간이라는 곳에 H 플러스를 펌프질을 해. 그럼 H 플러스의 농도기율이 어떻게 되지? 이쪽이 H 플러스의 농도기율이 높고, 막강 공간이 높고, 아래쪽은 낮죠? 그래서 이 기울기를 활용해가지고 뭐 했었지? ATP 합성요소라는 게 존재했죠? 그래서 이 ATP 합성요소가 H 플러스라는 것을 이동을 시킬 때 ATP를 만들잖아요. 이건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잖아. 이것만 일어나면 최대값 맞아요. 36개, 38개 만들어야 돼. 오케이? 원래는. 자, 그런데 이 H 플러스가 2차 능동성에도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NADH와 FADH2를 활용해가지고 H 플러스를 펌프질 해놓았는데 이 H 플러스가 이렇게 어떠한 분자를 이동시킬 때 쓰인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PI, 인상기 또는 피루부산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분자들을 이동을 시킬 때 2차 능동성으로 이게 활용이 되더라는 거죠. H 플러스가요. 그러다 보니까 펌프질돼서 올라간 H 플러스가 전부 다 여기 ATP 합성요소에 의해서 쓰이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개수가 좀 준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요? 자, 그래서 우리 실제 값이 좀 줄어든다. 오케이? 그래서 그 실제 값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 NADH라는 분자는 자기가 소모가 되었을 때, 여기 NAD 소모되었을 때 H 플러스 3개를 올려가지고요. 3개를 올려가지고
ATP를 3개를 만들게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실제로는 0.5개 정도 준다. 그래서 2.5개. FADH2는 이 2개를 올리기 때문에 ATP를 2개 만들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실제로 또 역시 0.5개 줄어들어가지고 1.5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케이? 감 잡혔어요? 이해하시죠? 응?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당이라는 분자를 가져와 가지고요. 해당 과정, 시트레나 회로, 산화전을 거치면서 일어나는 과정을 다 봤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지금 오늘 배운 내용은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건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사실은요. 네? 제가 그 회로도 꼭 외워야 될 것만 오늘 찝어드렸잖아요. 그죠? 그거는 무조건 머릿속에 외워야 돼. 네? 방법이 없어요. 써보고 외우고 써보고 외우고. 지금부터 이렇게 A4지를 놔두고 오늘 공부한 것들을 외운 것들을 적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다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객관식 시험이지만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이 파트는. 자, 이번엔 약간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당이 들어왔어요. 해당 과정을 거쳤어. 필요분을 만들었죠. 자, 우리는 옆으로 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돌아가는 게요.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산소가 필요해요. 왜? 왜? 산소가 전자들에게 소모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자, 산소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거 돌아가요? 전자를 최종적으로 받을 전자의 수여자가 없는데 이게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안 돌아가요? 그러면 얘들이 전자를 전달해 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시트레산 회로가 돌아갈까? 돌아갈 이유도 없죠. 시트레산 회로는 이거 만들려고 돌아가는 건데 안 돌아가요. 결국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시트레산 회로와 산화적 인산화, 요 그림 볼까요? 이거 둘 다 이거 돌아갈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돌아갈 필요 없잖아요.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다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즉 산소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산소가 없으면 돌아갈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발효라는 과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발효라는 과정이 일어난다. 자, 발효가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자, 봅시다. 자, 위에 있는 것은 에탄올 발효라고 해가지고 위에 있는 것은 효모에서 일어나는 그 반응이에요. 요거는 효모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 아래 젖산 발효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우리는 관심사항은 당연히 밑에 거겠네. 특히 근육에서 잘 일어나는 반응. 자, 보시면 포당이라는 것을 가지고 해당 과정 거쳤어요. 만들어지는 물질 보세요. 피루부산 2개, ATP 2개, NADH 2개. 자, 여러분. ATP는 그냥 쓰면 돼. 문제 없어요. 그냥 쓰면 돼. 자, 그 다음 요거는요. 피루부산? 필요 없으면 밖으로 버릴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보니까 NADH라는 분자를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NAD라는 분자로 만들어야 해당 과정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얘가 다시 재료로 들어가야 해당 과정이라도 그래도 원활하게 돌리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NADH에 있는 전자를 피루부산에게 전달하는 거죠. 자, 앞에 있는 걸 다시 볼게요. 자, NADH라는 이 분자가 해당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져요? 전자를 갖다가 어디론가 줘야 돼. 그래야 다시 얘가 NAD 플러스가 되면서 해당 과정을 돌리는데 다시 활용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서는 산소가 있을 때는 전자 왕복기 구간을 통해 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안쪽에 그냥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산소가 없으면 이게 안 돌아가는데 얘가 전자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블럭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난감 이렇게 된 거죠. 대략 난감 어디로 줄까? 야, 너가 가져라. 주는 거죠. 그래서 피루부산이 전자를 받아. 그럼 뭐가 돼요? 젖산이 만들어져요. 이거를 우리가 젖산 발효라고 부른다. 자, 효모도 마찬가지. 해당 과정 거쳤어요. ATP 만들어 쓴 거 쓰면 돼. 자, 피루부산, 여기에 전자를 전달하고 싶은데 얘네 시스템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NADH에 있는 전자를 피루부산에서 이산화탄소를 뺀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의 전자를 전달하는 게 특징.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뭐 우리가 암기해야 될 사항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요. 그래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이탄소함을 전달하니까 만들어진 물질이 최종적으로 에탄올 만들어진다. 이걸 알코올 발효.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만들 때, 맥주를 만들 때 효모를 넣어주고 당을 가득 채운 다음에 산소가 안 들어가게 막아버려. 그럼 걔는 뭐예요? 효모라는 것도 미토콘드리아 있어요. 그래서 산소가 있으면 우리가 배웠던 세포 과정이 일렬로 다 일어날 텐데 그게 안 되고 해당 과정과 뭐? 에탄올 발효만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술을 만들잖아요. 오케이? 자, 사람의 근육에서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자, 우리가 운동을 해. 제가 호흡기가 되게 좋아요. 숨쉬기를 원활해. 혈액도 뭐 잘 돌아가. 예? 그때 뭐요? 계속 뛸 수 있어요. 산소도 뭐 잘 공급되고, 예? 미토콘드리아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근데 산소가 부족해져. 왜요? 내 호흡기가 개판이야. 이건 뭐 1분만 뛰어도 돌아가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산소가 부족해요. 근육에서 어떻게 될까요? 젖산 발효가 일어나지. 그죠? 근데 이 젖산 발효가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면 젖산이 축적이 되거든요. 그것은 근육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가 부족한 건데 계속 운동하면 쥐나고 이러는 것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오케이? 이해가시죠? 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세포호흡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 세포호흡에 대한 주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고 잠깐 쉬었다가 광합성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